정부가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급한 추진으로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해 일선 지자체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에 나서며 미래차 산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국가에 있던 지명결정권이 시도로 이양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명결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 조례 개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속초시가 하수 처리 용량을 52%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하루 4만 8천 톤 수준에서 2035년까지 하루 7만 톤으로 하수 처리 용량이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도심 침수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122곳의 지자체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급한 사업 추진을 문제의 원인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경쟁만 부추겼을 뿐 실효성 있는 사업에 사용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지방이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조 원씩 10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로 보면 10조나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강원 지역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곳이 이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1,600억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일선 지자체들은 이 기금 중 15%인 244억 원가량만 사용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1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지원받았지만 한 푼도 사용 못한 곳도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가 되려면은 좀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행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 당연한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게 뭐 6개월 1년씩 걸리다 보니까 당연 연도에 받아서 못 쓰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기금 사용이 더딘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기존 사업 추진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실행이 제대로 될 텐데 급하게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적에 맞게 전체적으로 제대로 설계하고 이제 차근차근 집행을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과정들 좀 생략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중구난방입니다. 대부분 지역 소멸 대응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 농장 조성이나 순 놀이터 조성, 심지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도 투입됩니다.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배분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에 따라 선정되는 사업도 다릅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청년 인구를 유입한다든지 생활 인구 확대하는 거하고는 사실 크게 이제 기여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가이드가 미리 제공됐다면 사실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빠르게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지방 도시들. 인구 절벽 시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면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래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미래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데요. 강원도도 이 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에 나서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굴삭기가 옛 군부대 건물을 철거하자 축포가 터집니다. 30일 횡성군 묵계리에서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국비 693억 원과 도비 476억 원 등 사업비 1,300억 원이 투입되는 실증단지는 묵계리 일대에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곳은 과거 탄약부대가 주둔하던 곳인데 횡성군이 2017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이곳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구와 실증을 위한 시설을 짓고 강원형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기차는 무조건 이제는 의무다, 필수다,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이 첨단 산업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것도 바로 이곳 횡성 묵계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27년까지 모두 5개 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우선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가 2024년까지 건립됩니다.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기업지원센터는 전기차 성능시험을 위한 주행 트랙과 연구개발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는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개발과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단지 조성으로 1,400억 원가량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횡성 지역 경제가 쭉쭉쭉쭉 번영해서 옛날에 누렸던 10만 인구 시대를 저희들이 가져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주민들의 기대 속에 마침내 첫 발을 내디딘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성환입니다. 지명 결정 권한이 국가에서 시, 도로 이양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명 결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번 지명제도 개선으로 지명을 사용하는 현장인 관할 지자체가 스스로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지명 중 영토와 국제관계 등 국익과 관련된 사항, 시도 경계 지명 결정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결정하게 됩니다. 속초시가 하수 처리 용량을 기존보다 52% 늘리고 도심 침수 예방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안을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루 4만 8천 톤 수준인 하수 처리 시설 용량을 2035년에는 하루 7만 톤까지 증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관로를 신설하거나 노후된 관로를 교체한 뒤 빗물 펌프장 4곳을 지어 도심 저지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2027년도에 동서고속철도라든가 완공 또는 역세권 거점 도시, 미니 신도시가 지금 개발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변경안의 승인은 우리 속초시로서는 미래 지속 가능한 속초의 100년을 준비하는 초석을 다졌다. 속초시는 전체 사업비 3,100억 원 중 이미 국비 1,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면 비용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네, 실제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신선식품이나 외식비 등의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에 한 마트. 매대 주변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 장바구니에는 반드시 사야 할 물품이나 할인이 적용된 물품들이 상당수입니다. 하다못해 뭐 귤을 사나 배 사나 엄청나게 몇 곱이 올라가지고 이게 그것이 좀 굉장히 망설여지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는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값은 비슷해도 양이 줄어 장바구니가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뭐 600g이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4인 가족이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인천이 각각 3.4%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와 담관 같은 제철 과일이 26.2%,
채소류 5.4%, 어패류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의 상승폭이 컸는데 지난해보다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평균 5% 넘게 올랐고 전체 품목 36개 가운데 피자와 햄버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은 물가 때문에 덩달아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9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불안과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까지 예고해 내년 서민 경제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부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마저 재정 주체를 이렇게 확장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정부 부분이라도 지출을 늘려서 좀 민간 부분의 어떤 불황 부분을 정부가 좀 이렇게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고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만큼 당분간 서민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강릉 원주대 차기 총장 선거에서 박덕영 치의학과 교수가 1순위, 왕보현 전자 반도체 공학부 교수가 2순위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지난 29일 실시된 제5대 강릉 원주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 선거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2명이 입후보한 이번 선거에서는 박덕영 교수가 56.6표를, 왕보현 교수는 43.4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이의제기 신청 기간과 검증위원회를 거쳐 1, 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1명을 신임 총장으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강릉 옥계항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들이 처음으로 러시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강릉시는 30일 강릉 옥계항에서 지역 내 7개 중소기업 제품들이 국제무역선에 실려 러시아로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품은 화장품과 식품, 잡화 등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러시아 현지 유통 전문점 내 특판 행사에서 판매됩니다. 강릉시 수출협회는 러시아 특판 행사를 마무리한 뒤 동남아시아와 미주 등지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5시 10분쯤 영월군 덕포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7명이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 세대의 거실 전등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50여일 앞두고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30일 강릉 올림픽파크 내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선 지자체와 조직위, 국정원, 군부대 등 관련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대테러 종합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차량 돌진과 자폭 드론을 활용한 가상 테러 상황을 상정해 선수와 관람객을 대피시키고 즉각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경찰과 해경, 해군 특공대가 억류된 인질을 구출하는 훈련이 펼쳐지는 등 테러 대응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원주시가 12월 원주 사랑 상품권을 당초 100억 원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합니다. 12월 원주 사랑 상품권은 1일 오전 10시에 발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원주 사랑 상품권은 940억 원이 판매됐고 약 92%에 해당하는 864억 원은 한 달 이내 지역 가맹점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백시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를 통합한 태백산 콜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태백 지역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콜 서비스가 별개로 운영되면서 중복 호출로 인한 마찰과 문제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과 법인 택시 290여 대를 일원화해서 운영하며 명칭은 태백산 콜로 통합됩니다. 삼척시가 오는 1일 오전 도계읍 전두교의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두교는 지난 1999년 완공돼 노후되고 교량 폭이 협소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폭 20m로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